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3월 1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28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날 주식 강세에도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소비 위축에 대한 불안으로 투자 심리가 취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격렬한 논쟁 끝에 결렬되면서 요동쳤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양자가 다시 협의를 재개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가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씻어준 점도 증시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9% 오른 43,840에 장을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59% 오른 5,954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63% 오른 18,847에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1% 상승해서 4,766을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 1.44% 상승해서 1,061을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는 전장보다 8% 내린 19.44를 가리키면서 위험선인 20선 살짝 아래 자리했습니다. 3대 지수가 2월 마감했는데요. 지난달 나스닥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서 주간 기준으로는 3.47%, 월간 기준으로는 3.97%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3년 9월 이후 최악의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지난 일주일 동안은 0.98% 하락, 한 달 동안에는 1.42%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과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월 한 달 1.58% 하락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0.95%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전날 급락에 따른 반등을 모색했었는데 장 초반 흐름을 이어가던 지수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종전 협상을 끝냈다는 소식에 불확실성 우려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면 충돌했을 때는 뉴욕 증시가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고 날선 표현을 주고받다가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보인 양측의 갈등은 시장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키웠습니다. 50파크 인베스트먼트의 애덤 사르한 최고 경영자는 그 뉴스를 봤다면 그것은 매우 걱정스러웠다며 분위기가 뜨거워졌고 젤렌스키는 미국의 동맹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온 것이지만 차가운 머리가 지배했으며 젤렌스키는 합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리티 파트너스의 짐 레벤탈은 방금 본 것 중에 충격을 받았다며 외교 정책이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식시장에 좋지 않고 전 세계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고 장 막판에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다만 주가 급반등에도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충돌은 시장에 계속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죠. 개장 전에 발표된 소비 물가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는데요.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은 1월 미국의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소비가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23년 3월 이후 처음이며 0.2%의 감소율은 약 4년 만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었던 11월과 12월 각각 1,097억 달러, 1,698억 달러 늘었던 추세의 감소로 전환했는데요. 통신은 연말 휴가기 이후 극심한 겨울 날씨 속에서 거의 4년 만에 가장 큰 월별 하락이라며 지출 감소는 자동차 구매가 크게 감소한 데서 비롯됐지만 더 광범위한 지출 둔화가 발생한다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비 둔화가 확인되면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GDP나우는 이번 분기 성장률 위축 가능성에 반영했는데요. GDP나우는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GDP나우에서는 1분기에 2.3%의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 각각 상승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 2.6% 각각 올랐습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2월 2.9%보다 둔화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불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온 6월과 9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PCE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연준의 시각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레이브 이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루질렐로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여전히 몇 개월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겨두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어제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표가 지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관세 논의는 분명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그것을 둘러싼 것들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아마도 주식시장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의 급등은 빅테크 M7이 주도했는데요. 엔비디아는 3.97% 급등한 124.92달러로 마감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은 시총 3조 600억 달러를 기록했고 테슬라는 오늘 3.91% 급등한 292.98달러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2월 한 달 동안 무려 27.6%나 폭락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7일 기록한 마감가 기준 사상 최대치 479.86달러에 비하면 38.9%나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다만 대선 당일인 지난해 11월 5일 마감가 251.44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16.5% 높은 수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나머지 M7 종목들도 오늘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M7은 현재 S&P 500의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델은 총 마진 감소를 예상하면서 4.7% 내렸고 버크셔 해스웨이 B는 이날 2.27%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했습니다. 버크셔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1%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성장 우려 속에서 오늘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5.6bp 내린 4.228%를 기록했고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은 8.6 베이시스 포인트 밀린 3.993%를 가리켰습니다. 채권과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